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404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가 중단돼서 조금 기사들도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사의 주인공이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여름 이적 시장에 벌써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선수들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 전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름 이적 시장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번에는 달라진다면서요? 일단 올 시즌 이적 시장은 예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시즌 자체가 지금 아직 뭐 중도에 중단이 돼서 재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적 시장을 원칙대로 비슷한 기간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이미 지금 FIFA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뭐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을 중간에 한 번 더 만들어서 지금 이 좀 비정상적인 상황에 약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요즘 이제 FIFA가 시사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6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 선수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쵸. 또 임대가 돼 있는 선수들도 사실 6월 30일이면 임대 기간이 끝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선수들의 계약 기간을 코로나 사태가 있다고 해서 FIFA가 강제적으로, 그러면은 이 선수들이 원래 6월 30일까지 계약인데 이거를 FIFA가 강제적으로 야 지금 경기 못했으니까 뭐 7월 30일이 되든 뭐 8월 30일이 되든 할 때까지 너네는 계속 지금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팀에서 뛰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인권의 문제고 또 법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FIFA가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낳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FIFA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년과 같이 평년들과 같이 이 6월 30일에 예를 들어 A라는 구단과 계약이 끝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적이 확정됐어요. 그럼 그 선수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B라는 새로운 구단에 등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등록을 받아주는 주체가 어디죠? FIFA죠. 그쵸. 그런데 지금 FIFA의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최근에 했냐면, 그런데 그 등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등록을 FIFA가 받아줄 예정이 없다는 거죠. FIFA 온라인은요? 받아줘요? 그것도 문제인데? 바로 어떻게 될까? 장 의원님이 요즘 예능의 맛이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하여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선수가 그 구단과 계약이 끝나서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새로운 구단의 선수로서 등록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선수는 그러니까 원래 구단을 떠나기가 좀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계약 기간을 강제로 연장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듣기에는 사실상은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듯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강제성은 예. 없지만 어쨌든 조금 미뤄지게 되는 거다. 예, 이렇게 예, 될 예, 텐데 예. 그러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아약스의 하킴 지에흐 선수가 첼시로 이적이 됐어요. 네. 6월 30일까지는 아약스 소속이고 7월 1일부터 첼시에 합류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서 리그가 일단 계속 연기. 그러다가 7월부터 일단 무관중으로 재개. 그래서 8월까지 끝내 리그를. 막 그런 식으로 됐다. 네. 에레데비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기 프리미어리그도 그렇다. 그렇게 치면은 지에흐 선수는 어디서 뛰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7월 1일부터는 그러니까 첼시 등록이 돼야 되는 거죠. 원칙대로 하면은 7월 1일부터는 첼시로 와서 뛰어야 되는데, 이제 FIFA가 얘기하는 거는 시즌이 끝나기 전에 아직 연기를 시켜놓고 끝나지 않았으니 등록을 안 시키고 거기서 시즌 마무리를 해라,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구단 입장에선 그 선수의 이적료를 큰 금액으로 지출을 했고, 그 이적료에는 사실 리그 전 시즌을 뛰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적료를 데리고 온 지출한 거 거죠. 아닙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리그가 연기가 되고 그 다음 시즌은 뭐 예를 들어서 리그가 좀 축소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모로 구단이 구단과의 직접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계약, 그 계약에 있어서 FIFA가 어느 정도까지 강제성을 띈 그러한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아마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고, 소지가 있죠. 구단 입장에서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단 자체적으로도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소송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FIFA가 아무리 축구계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개별적인 구단과의 거래나 어떤 선수 간의 계약 거래에 있어서 또 각 리그마다의 또 이 권한과 규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월권을 해서 행사할 수 있는 소법적인 기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지금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중재가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현명한 거는 FIFA 또 당사자인 양 구단 간의 3자 합의 또 거기에 해당되는 리그 더 넓게는 그 4자 합의가 잘 중재가 돼서 가장 이상적인 공통된 중재안이 나오는 게 좀 바람직하죠. 그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한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정말 뜨거운 감정으로 떠오르는 선수들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선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기사의 주인공이 되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뭐 뜨거운 선수는 바로 해리 케인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비싸니까요. 네. 일단 해리 케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산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거액의 이적료가 예상이 되는 선수들, 네, 이 선수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의 영향이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 미칠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점점 이제 거액의 이적료가 오가는 핫한 선수들, 예전보다는 더 그나마 돈을 지를 수 있는 일부 특정 빅클럽들끼리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지금 일부 빅클럽들 그래도 아직 총알을 가지고 지를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내비치는 구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 구단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네요. 그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의 축구와 이전의 축구는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축구는 최근에 뭐 엄청난 천정부지로 선수 몸값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만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는 반복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평들이 지금 다 중론인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 솔직히 한 팀을 말씀드리자면 요즘 나오는 기사에 거의 한 80% 정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연관된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맨유가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느끼는데 오늘 이제 뭐 주제를 받고 선수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이 종이에 적어온 선수의 한 7, 80%는 다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대부분 한 다리씩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참고로 케인 선수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 가장 비쌉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2억 파운드. 네, 3천억 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 비싼 선수가 이제 제이든 산초 선수인데 한 1,7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두 선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 세네 명. 네, 더 있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대로 마음 먹었나? 대단한데라는 생각을 요즘 들게끔 하는 요즘이에요.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파리 상제르맹이나 이런 클럽들 입장에선 예를 들어서 토트넘도 사실 빅클럽인데 토트넘도 구장 짓고 거기는 이제 흑자 경영을 하려고 하는 구단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빚을 많이 졌어요. 돈을 끌어다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이벤트도 개최를 하고 또 관중 수익도 늘리고 전체적으로 팀의 가치를 올려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점진적으로 흑자 경영 체제로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 발판으로 그 새 구장을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올 시즌 그 빚을 못 갚아요. 네, 지금 문제가 생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루이스, 뭐 다니엘 레비 이 수뇌부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지금 거액의 선수를 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갔고 토트넘 같이 빅클럽의 규모에 들어가는 구단에서도 그러한 지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구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첼시도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자들 일부 추가로 들어왔던 예전 같으면 추가로 들어왔던 일부 경쟁자들을 쳐내면서 뭐 파리나 맨유나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클럽들은 지금은 오히려 우리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쟤네보단 낫다. 질러서 오히려 그 선수들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구단들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 구단 수뇌부에서 2억 파운드 정도를 일단 책정을 해놨다고 언론에 흘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의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 3천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심지어는 이제 파리 상제르맹 이런 팀들이 현실적으로는 이 해리 케인 선수를 놓고 싸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 행이 오히려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무리뉴가 그랬다고 하던데 그 레알이랑 파리 생제르맹에 보내라 맨유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잉글랜드 밖으로 보내라는 네. 말씀입니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토트넘 수뇌부들 입장에서도 비슷한 이 종류의 제시의 싸움이라면 같은 리그의 맨유로 보내긴 싫겠죠. 그렇죠. 네.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케인 같은 그런 스트라이커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한 팀적인 상황도 있을 뿐더러 맨유는 반면에 스트라이커도 물론 뭐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다른 쪽 보강, 센터백을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월드 클래스 센터백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에 시급한 문제고, 또 다니엘 제임스 같은 윙어가 있긴 하지만 그 다니엘 제임스 같은 선수들은 사실은 아직은 경험이 필요하고 조금 조커로 활용을 시키면서 조금 더 탑 클래스 윙포드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초 쪽으로 먼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레시포드나 뭐 마샬이나 그러한 공격진들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해서 뭐 산초 정도까지도 1순위로 만약에 데려올 수 있으면 그 정도만으로도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아직 여지는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K는 오히려 같은 조건에서 경쟁이 달라붙으면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 더 절실하게 데려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거기에 이제 약간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구단이 이제 파리 상제르맹입니다. 파리 상제르맹은 지금 이카르디 선수가 임대가 끝나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또 있는 상황이고요. 카바니는 지금 떠날 가능성이 또 있는 상황이고, 음바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약간의 부분적인 공격진의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선수들의 연쇄 이동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될 경우에 그렇게 나설 수 있겠지만, 무리뉴 감독은 뭐 지금 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원톱 자원이 지금 사실 케인밖에 없어요. 손흥민 선수는 사실 원톱의 1순위 자원은 아니거든요. 윙포드로 쓰려고 그러지. 없으니까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케인이 만약에 성사가 좀 빠른 시간 안에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돈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을 꾸밀 수 있는 그런 틈을 좀 찾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지금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측면은 있어요. 네.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한 두어 해 전 같으면은 케인 선수에게 상당히 땡길 텐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레알은 뭐 기사도 요즘 그런 게 최근에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만 홀란드 선수가 있잖아요. 네. 홀란드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홀란드 선수에 대해서 또 요즘 어떤 기사에서 내비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뭐냐면, 홀란드 선수가 사실은 도르트문트에 가는 대신 그 대신 바이아웃은 좀 싸게 책정을 해서 홀란드 선수의 그 값어치에 비해서는 좀 싸게, 그 가격도 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책정을 해서 나중에 도르트문트를 나오기에는 좀 수월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흘러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그런데 그 바이아웃을 작동하게 되는 시기는 2022년 여름이다. 네. 그러니까 당장은 그러니까 그 저도 바이아웃 그렇게 알고 내고 있어요. 홀란드를 데려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제 생각에는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상황이라면은 케인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홀란드 선수거든요. 그렇죠. 케인 선수에겐 좀 미안하지만 근데 홀란드 선수인데, 그런데 만약에 케인 선수에게 토트넘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3천억 비슷한 액수를 만약에 고수하고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냥 홀란드 쪽으로 가도 돼요. 왜냐하면 2022년까지 기다려야 뭐 그 작은 규모의 바이아웃을 뭐 지를 수 있다. 근데 지금도 그 도르트문트가 만족할 수만 있는, 그리고 에이전트가 만족할 수 있기만 하는 그런 액수를 아예 지금 질러버리면 그 바이아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케인 선수한테 3천억 할 게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 돈으로. 3천억이면 바이아웃 뭐 2년 후 그것과 상관없이 홀란드를 지금 지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케인 선수에게 한 두어 해 전에 지녔던 레알의 관심만큼 지금 관심이 강할 것 같지는 좀 않은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토트넘에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네. 네. 모우라가 가지 말라고. 뭐, 모우라가 안 된다고. 에이, 지금 케인이 없을 때 영향력이 오히려 더 도드라지게 나왔죠. 역시 케인이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토트넘이 공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레드납도 그렇고 뭐 토트넘에 그래도 가까운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케인은 남아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네. 근데 토트넘이 약간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수뇌부들이 자기네들의 이 종류에서 협상 중에 그렇게 양보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네, 어떻게든 끝까지
비싸게 팔려고 해서 성공을 잘 이끌어냈던 예전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국이 한의원님 얘기처럼 야 레알 같은 경우는 케인이 이제 나이도 좀 많이 먹어가고 차라리 기다렸다가 다른 선수들로 한 1, 2년 정도 더 다른 탑 클래스 선수로 했다가 그 다음에 홀란드를 하자. 뭐 이런 전략을 짠다든지. 아니면 뭐 케인 돈이면 아예 지금 그냥 그러니까요. 때려버린다니까. 아니면 한의원님대로 아예 지금 때려버리든지. 아무도 구매를 안 하고 이적 이사를 결국은 포기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과연 토트넘의 수뇌부들이 그 가격을 떨구겠느냐. 제가 볼 때는 떨고 봐야 약간 떨구고 한 번 더 볼 것 한 같거든요. 2,500억? 예. 그러면 그냥 이 정도까지는 해주지. 근데 그 2,500억? 밑으로는 웬만해서 안 내리는 구단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그래? 아이씨. 야 그냥 있어. 그냥 있어. 이럴 수도 있죠 물론. 끝까지 가. 네, 그거는 이제 가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또 토트넘의 해리케인 얘기를 했는데 아직 뭐 해리케인이 어디로 가게 될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맨유 얘기를 계속 케인도 했잖아요. 근데 맨유가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선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이든 산초. 산초는 많은 구단들이 지금 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네, 바르셀로나 뭐 모든 빅클럽들이 첼시 없어요? 네, 첼시와 함께 뭐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닌데 산초 같은 경우는 특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홈그라운드에 대한 이점도 있고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도 제이든 산초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원이죠. 그래서 지금 기사를 제가 봤더니 뭐 산초를 위해서는 진짜 이 7번을 비워두고 맨유가 상당한 열의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까 케인과 비교했을 때는 현재 도르트문트가 책정한 금액이 1억 3천만 유로 정도로 기사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적료는 제가 예상할 때는 한 1억 2천만 파운드 이상에서 어느 정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약 2천억 원 가까운 그러한 이적료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도 산초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심지어 그런 팀들 정도에서 압축이 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이제 다른 팀들이 오히려 지금 산초 같은 그런 비싼 선수들을 아마 지금 사기가 여의치 않거나 또는 팀적으로 내실 있는 그런 경영을 조금 더 유지하려는 그런 정책으로 바꾸고 있는 구단들이 지금 꽤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첼시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첼시 같은 경우가 지금 윙포워드 자원이 여전히 많습니다. 윌리안 선수가 FA로 떠난다고 해도 이 보가 선수가 바이백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그런 선수들을 데려올 수가 있고 지금 산초 선수를 뭐 데려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첼시도 그 금액보다는 아마 조금 더 좀 저렴한 금액에서 내실 있는 이적 정책을 피려는 그러한 운영이 계속되리라고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지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그림을 전략을 이번에 산초를 데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홀란드까지 나중에 들어오는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면 두 선수의 나이를 보세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또 공격진에 미래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산초는 역시 케인처럼 그러한 구단들이 아마 계속 가격 경쟁력을 좀 올리는 그런 순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연결되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어떤 선수들이 있냐면 네. 이제 케인 선수, 산초 선수 있고요. 주드 벨링엄 선수, 요 선수, 요 선수 아주 괜찮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2003년생인데 주드 벨링엄 선수 그리고 잭 그릴리시 선수, 요 잭 그릴리시 선수는 상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영입에 좀 가까운 선수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있죠. 그리고 다이오 우파메카노 선수, 우파메카노, 네, 칼리드 쿨리발리 선수, 카이 하버츠 선수, 하버츠 그 센터백 원하잖아요. 네. 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러니까 지금 우파메카노, 쿨리발리 이런 네, 선수들이 제일 그 눈에 들어오는 선수들이니까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 선수들을 지금 보고 있고 맨유는 이제 포그바가를 그렇죠. 어떻게 할 네. 거냐 그리고 예를 들어 첼시는 캉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캉테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도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카이 하버츠 선수가 또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금 허리라인은 뭐 프레드나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시즌을 보내긴 했지만 완전히 99% 믿음을 갖고 계속 끌고 간다?
거기에는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쪽을 또 마티치를 어떻게 계속 끌고 가면서 뭐 일단 버티고 뭐 여러 가지 맥토민이나 이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버티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보강을 하느냐, 또 공격형 미드필더 쪽으로 조금 더 중앙 미드필더와 이선을 볼 수 있는 선수들로 보강을 하느냐,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포그바 선수의 행방, 이 맨유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와의 연기작용에 있어서 같이 공존을 시키면서 허리 구성을 하느냐, 아니면 포그바를 보냈을 때 어떻게 구성하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포그바를 이적시키면 돈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캉테가 진짜 필요한 선수다, 이렇게 보면은 팔지 않겠지만, 램파드 감독은 자기 전술에 있어서 캉테는 고액의 이적료를 첼시에게 안기면서 나는 캉테 없이도 내 스타일을 한번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내면 첼시도 캉테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그 대신 돈을 많이 챙길 수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유돈에서 조금 더 해갖고 산초 한번 경쟁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몇몇 선수들에 대한 이적 여부에 의해서 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나온 선수들은 많이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윙포들도 지금 있고 센터백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던 게 그거예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포그바 선수의 향배가 굉장히 많은 크죠? 것을 좌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포그바 선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선수를 만약에 다른 구단으로 넘기려면 이게 한두 푼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역시 뭐 돈 있는 구단이 그래도 몇 개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된 것만은 틀림없는 상황에서 포그바 선수에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흡족할 만한 돈을 지를 클럽이 과연 제 생각에는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포그바 선수를 가장 1순위로 초거액을 내면서까지 절실하게 원하는 클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나비 효과가. 총알의 숫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포그바 선수만 딴 데 넘길 수 있으면 맨유는 총알을 엄청나게 많이 거머쥐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와 있는 뭐 어떤 기사 보면은 뭐 열 몇 명을 보고서 그 중에 뭐 한 서너 명을 맨유가 데려오려고 한다, 뭐 맞아요. 이런 기사도 있는데, 이 선수들 가운데 여러 명을 정말 만족스러울 정도로 영입을 하려면 사실은 포그바의 방출이라는 전제가 따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포그바를 데려갈 클럽이 과연 있느냐라는 물음이 거기서 또 생겨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포그바 선수도 한두 해 전이라든가 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든가 하면은 어느 팀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레알 마드리드가 진짜 뭐 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이 포그바 선수에게 초고액을 지불할 클럽은 저는 그렇게 마땅치는 않다고 보여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방출 영입 작전이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캉테 선수 말씀을 하셨으니까 캉테 선수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클럽을 제가 불러드리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그래서 캉테 선수는 사실은 첼시가 확고하게 내보낸다고만 하면 저는 딜이 되긴 될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 레알,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이면 어디 한 군데 정도는 캉테 선수가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이제 캉테 선수는 제 생각에는 첼시에서 마음속에 딜레마를 좀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캉테 선수가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올 시즌 가장 큰 문제는 부상이 잦아서 네. 출전 수가 너무 좀 축소돼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캉테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첼시에서 연봉으로는 상당히 고액을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첼시 그 연봉 순번에 있어서. 그런데 그 정도 고액이면 사실은 지금 올 시즌 뛴 경기 수보다는 좀 더 많이 뛰어줘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은 감독이 좋아하는 전술에 정말 이 선수가 필수 불가결한 선수냐 부합하는 선수냐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캉테 선수가 지금 100% 만족스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첼시가.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캉테 선수를 그냥 내보내면 캉테만한 클래스의 선수가 또 그렇게 흔치는 또 않잖아요. 예, 그런 최지현님은? 부분은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딜레마가 좀 있지 두 않을까. 가지 고민이죠. 네. 이게 이전 같으면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현재는 지금 코로나 시국까지도 맞물려서 자산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첼시가 또 계획했던 프로젝트들이 많이 무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팀이 상대적으로 투자가 상당히 위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두 가지 파들이 지금 갈린 것 같아요. 제가 내부적으로 첼시 구단 쪽의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두 가지 파들이 갈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캉테가 지금 29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이적료를 많이 받고 지금 아니면 오히려 더 나이 먹어 들어가면 지금이 이적료를 가장 받기 좋은 적기인 것만은 맞습니다. 지금 이적을 시켜서 어차피 램파드 감독은 조르지뉴 중심으로 지금 플레이를 짰고 나머지 중앙 미드필더 쪽에 코바치치나 또 바클리나 메이슨 마운트도 뭐 미드필더로도 내려올 수가 있고요. 중앙 미드필더 로프터치크나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선수들이 있어요. 네, 그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암파두 같은 선수도 센터백도 보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선수들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로도 팀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지금 보강이 시급한 뭐 왼쪽 수비 뭐 칠웰 선수를 산다든가 캉테 선수의 이적료라면 충분히 다 하고도 칠웰 남으니까. 선수 뭐 이런 선수 다 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여전히 어린 선수들의 그런 육성 정책으로 끌고 가자. 사실 램파드 감독은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우리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유지를 하면서 구단이 약간 어려운 지금 과도기 단계를 내실 있게 잘 유지하고 한 단계 이제 점프할 수 있는 시기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점이 첼시가 뭐 자산이 조금 줄고 위축이 됐다 그래도 그래도 최근에 이적 시장 금지 뭐 조항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이적료를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지 않느냐 다른 클럽에 비해선 그래서 지금 기회가 오히려 다른 클럽 경쟁을 제끼고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이죠. 존 테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램파드, 드록바까지 이 중심뼈대의 월드 클래스를 놓고 거기에 이제 조금 젊은 선수들이 들어가서 살을 붙이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이 이제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한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첼시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만은 맞습니다. 왜? 다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어린 선수들로만 끌고 왔을 때는 이번 시즌처럼 지금 상위권 안에 버티고 있지만 역시 후반기 들어서 이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또 단점들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돼서 결국은 그냥 7, 8위권에 있는 팀으로 계속 성장 동력을 잃고 가지 않겠냐 이런 리스크 우려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큰 재미를 못 보고 내실 있게 못 가고 여러 가지를 다 놓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많은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처음에 요구한 질문, 요즘 그래도 언론 기사를 좀 채워주는 선수들은 누가 있느냐? 네.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축구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적어온 선수들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윌리안 선수가 이제 FA 자격인데 토트넘하고 가장 강하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많이 언급이 되는데 심지어 뭐 그리스만 선수와의 뭐 스왑까지도 얘기가 있죠. 그런데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첼시 얘기도 약간 있더라고요. 네, 라우타로 선수. 마르티네스가 네. 그 파괴력 있는 공격수를 지금 첼시가 찾고 있기 때문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사실 1순위. 지금 일순위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목소리가 지금 한층 좀 커졌거든요. 밝아졌어요. 네. 라우타로 기다리고 마르티네스 계시죠? 같은 유형이 들어오면 좋죠. 지금 목소리가 갑자기 어느 데시벨이 구단이나 두 배로 라우타로 지금 선수 네. 좋아할 거예요. 올라갔어. 근데 돈이 지금 비싸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아까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시기인 거는 맞는데 구단이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투자해라 안 해라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텐션. 투자를 해야 되고 캉테도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쭉 읽어드리는데 네. 뭐 내용도 아닌데 뭐. 셀틱에서 올 시즌 활약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있어요. 오드손 에두아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아스날 토트넘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라카제트 선수는 주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연결이 되고 있는데 티모 베르너 선수, 사디오 마네 선수 그리고 영원한 화두들인 홀란 선수와 네. 은바페 선수 이런 선수들은 여전히 그 향배에 관한 기사들이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죠. 계속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은바페가 또 관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일부는 이제 리그가 중단된 상황 속에서도 참 뜨거운 감자로 기사에 많이 나오는 선수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여름 이적 시장의 행보도 좀 바뀔 것 같고 선수들의 행보도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행보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